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작년까지는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만나 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충남사경센터에서 다시 한번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업보고서가 무엇인지, 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세하게 사업보고서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대화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이 끝난 후에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보고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업이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작성해서 매년 5월 말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취지와 요건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이 있고요. 혹시 현재 재정 지원 사업 참여하고 계시다면은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5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요,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역형, 부처형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말까지고요.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고 이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오늘처럼 사업보고서 교육을 잘 받으시고 안내대로 작성하신 후에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 바로 요 3, 4, 5번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입니다. 작년과 URL은 동일하지만 시스템이 개편돼서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먼저 세이즈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기업 1번 보시면 기업 체크해 주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 하시면 해당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좌측 중간쯤에 있는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우리 기업만을 위한 화면이 뜨는데요. 그럼 여기 좌측 메뉴 중에 온라인 사업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또 바로 사업 보고서 등록 조회 하이 메뉴가 뜹니다. 그럼 여기 2번 클릭하시고 바로 아래 내려오는 3번 사업 보고서 등록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사업 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우측 중간 이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사업 보고서 등록 버튼까지 누르셔서 세팅이 되셨다면 이제 잘 입력을 해야겠죠? 네, 이제부터는 입력해야 하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사업보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사업보고서 탭에 기업 현황이 뜹니다. 여기서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은 시스템의 기업 정보와 자동 연동이 되어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이런 내용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와 다를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매뉴얼 서식 3번에 본점 및 지점 현황을 따로 작성해 주셔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회색 음영 부분이 잘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했고요. 이제는 흰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업태, 부업태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의 종류 중에 업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종목, 부 종목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사업, 부사업 부분은 우리 기업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회적 목적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업보고서 별지 1번에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빠뜨리는 기업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다음 화면과 같이 사회적 목적란에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바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업 현황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주업종, 부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 중에 기업에 해당하는 산업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종목을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화면에 출자 현황 같은 부분에는 오른쪽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자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보고서의 모든 기준은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추가를 하시면 행이 생기는데요. 성명, 소속, 직위, 지분 비율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아닌 비율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분 비율 합은 총합은 100%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협동조합 보면 출자자가 너무 많아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누구누구의 몇인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라면은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등과 같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성명, 소속, 직위에다가 해당 없음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분 비율에는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관 규약 부분인데요. 2023년에 변경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여부에다가 변경으로 체크해 주시고 총회나 의사회 등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한 날 그리고 지자체 혹은 중앙부처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을 정관 변경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신고 여부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 정관 변경 신고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신고로 체크해 주시고요. 정관 변경 신고서상 기입한 신고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변경 없음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며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이 됩니다.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꼭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게 필수 요건은 아니고 갖춰 나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동안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실적이 있다면 모두 기입을 해주시고요. 참여 범위의 인원은 회의에 참여한 누적 인원수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이사회를 3번 개최했고 근로자 대표가 그 3번의 회의에 다 참여했다면 근로자 부분에 3명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연간 개최 횟수도 3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누적 인원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금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배분 가능한 이윤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비 재투자, 기술 개발, 지역사회 환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금 내역도 기재하실 수 있는데요. 종교 조직에 기부한 내역은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배당액, 이 부분은 2023년 재무제표 중에 부속 명세서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시고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이 없으시면 그냥 영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항목을 작성하실 때에는 기본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 기업이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은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정부 지원의 경우에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이 4가지 사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대상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으신 금액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는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얼마를 지원 받으셨는지, 전문 인력 지원으로 얼마를 받으셨는지 해서 2023년 동안 받으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과 기타 항목은 이 외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은 정부 모태펀드나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등 지원받으신 보조금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이 기타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타 부분이나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요거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모기업, 법인으로부터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받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일반 기부금 그리고 민간 금융 지원에서 지원받은 내역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 지원의 기타 부분은요. 이 위에 모든 지원금, 후원금 등을 제외한 이자 수익, 자비익 같은 영업 외 수익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재정 성과 부분입니다. 2023년도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점이나 지부 지혜가 있으신 경우에는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매출액 보시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장의 경우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바우처 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민간 시장은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액과 민간 시장의 금액을 더했을 경우에 이제 매출액, 요 합과 일치하여 하고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같다면 잘 입력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등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상의 항목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상품 매출 원가가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영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와 노무비 부분은 잘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판관비에 나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급여뿐만 아니라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까지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제조원가 명세서를 잘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건비와 비슷하게 여기도 급여뿐만이 아니라 수당들이 포함된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노무비에는 복리후생비, 용역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탭입니다. 그래서 유급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는 등기 임원이지만 유급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점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고용 부분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지점이 있으시다면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올리는 방법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다면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올리시는 게 편리하시고 근로자 수가 적다면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행 추가를 누르셔서 하나하나 숫자를 입력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임금의 경우에는 12월 급여대장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그 달에 상여금이나 수당과 같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 세전 금액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2월에 중도 입사나 병가 등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반드시 주 근로시간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근 카드나 출퇴근 대장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도중에 입사했거나 병가 등으로 근로시간이 적게 기재되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 형태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여기 부분에는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또는 전문 인력 지원을 받은 대상이라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의 유형들은 실적이 있으신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현물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이런 제공 확인서들을 하셔가지고 받으실 텐데 아예 처음부터 요청하실 때 정확한 제공 일시와 사회 서비스 총 수혜자 수, 취약계층별 수혜자 수, 환상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신다면 사업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공 유형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 중에 해당하는 유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분에는 사회 서비스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으로 구분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 하신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인원에는 수혜 인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셨다면 월 단위로 인원수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냥 인원수에 한 명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에는 지역사회 공헌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지점, 지부, 지회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공헌에는 아시다시피 가나다형이 있는데, 이제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에는 기타 창의력 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기입하시면 되고요. 타 유형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기타 부분을 진짜 이외에 기타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기업이 낸 실적들과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적는 란이 아니라 기타 창의 혁신형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을 작성하는 부분이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연계 현황은 작년 한 해 동안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관명과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MOU나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행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업 구분에는 연계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타 요 셋 중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기업명이나 지자체명 적어주시고 혹시 재정 지원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런 거 적어주시고 생산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출 서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는 구비서류 첨부 탭으로 가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서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파일 첨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용량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압축하셔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비서류 첨부하는 탭에 이 1번부터 9번까지 서류들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보면 첨부할 수 있는 탭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서류를 병합하셔서 한 번에 한 파일로 첨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여러 개를 한 번에 압축하셔서 첨부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3번 같은 걸 보시면 사업계획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침 양식 여기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하시거나 매뉴얼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 근로자의 취약계층이 있을 경우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도 해당하는 기업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 정관 및 공증 확인서 일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변경하지 않으셨으면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9번도 마찬가지로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본점 및 지점 현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서류 첨부까지 완료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에 서명까지 하신 후 최종 제출을 누르시면
사업보고서 이번 2023년 5월 사업보고서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지자체나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게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